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저 네. 자녀가 넷이잖아요. 네. 그죠? 이건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네. 하버드 대학을 갔어. 어머나. 어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어떻게 그렇게만 됐을까? 해주신다면 네, 흥분하지 가문의 마시고. 영광으로 알고. 흥분하지 마시고. 뭘 원하세요? 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아야, 어우 말만 들어도 기분이 너무 그쵸? 좋아지네요. 정말 기분 좋죠. 네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저 초대 손님 주인공은요. 네. 한 명이 아니고 네. 자녀 3명을 전부 하버드 대학에 보내신 분이 나오십니다. 하버드 옆집에 살아요? 아니. 하버드 안에 집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아니. 어머.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네. 숨겨진 육아 비법 좀 오늘 우리가 좀 배웁시다. 네. 자, 주인공 심활경 사모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하버드대를 보낸 저기 애를 3명이나 두신 분 손 좀 한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러고 싶겠어요. 나는 했지롱. 나는 했지롱. 아, 빨리 오세요. 예. 미국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 벨리에서 왔어요. 벨리가 어디예요? LA에 있어요. LA? 네. 네. 교회는 새생명교회고요. 남편 지성우 목사와 함께 섬기고 있어요. 네. 미국 사역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6년. 오. 간지는 26년. 네. 예. 그러면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책을 쓰게 되니까요. 많은 또 교회에서 네. 간증과 설교 초청이 있어서 네.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에요, 그죠? 네. 나는 이렇게 3딸을 하버드에 보냈다. 네. 이거죠? 두툼해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아니 그러면 자녀는 딸만 셋이에요? 네. 네. 셋 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네. 오. 자 그러면 아니, 이 근데 책이 나오기까지 예. 어? 이 누가 뭐 권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일단은 저희 아버님께서 네. 이제 첫째 가고 둘째 갔을 때 네. 이제 저에게 너희가 자녀를 키운 그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서 좀 네. 그분들도 자극도 받고 도전도 받고 예. 그리고 또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알리면 좋겠다고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네. 제가 조금 막내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사역에도 바쁘고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다가 네. 이제 막내까지 가고 나서 3년 전에 아버님이 혈액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어이구. 아, 예. 그래서 사실 몇 달 못 사신다 그래가지고 예. 근데 아버님이 아프신데도 계속 저한테 너가 꼭 책을 써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훌륭한 신앙의 그런 교육들을 알려서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때서는 결심을 하고 그럼 아버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출판사랑 연락을 해서 계약을 맺었어요. 네. 1년 안에 쓰기로. 네. 그리고는 저희 아버님한테 그 계약서를 보여드리면서 아버님 이거 이제 나옵니다. 책.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이때까지 아버님 이거 보셔야 돼요. 어. 그랬는데 그 계약서 보시고 2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래도 그 계약서 책이 네. 나올 거라는 걸 알고 그래도 돌아가셨네요. 그래도 저 시아버지죠? 네, 시아버님. 시아버님이 네. 그렇게 권유 안 했으면 이거 네. 세상에 이 책 못 나왔어요. 네, 네. 네. 자, 맞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야. 이거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책? 따끈따끈한 것 같은데. 7월 23일 날이요. 네, 몇 개월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왜 기억하냐면요. 네. 아버님 돌아가시고 7월 23일 날 네. 그날 제가 꿈에 아버님을 뵀어요. 음.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모든 게 됐으니까 나는 가겠다. 음.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그렇게 가시면 어떡하냐 막 울면서 깼거든요. 네. 근데 그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책 그날이 나왔다고? 7월 23일인데 이게 네. 책이 나와서 각 서점에 출고가 될 거라고. 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몇 달 안 됐잖아요. 네. 아직 이렇게 네. 만지니까 따끈따끈해요. 네네. 근데 이 책이 벌써 그렇게 인기라고요? 아니 이 책을 보고 교회에서 그렇게 연락이 많이 와요? 네, 아무래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자녀 교육은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또 굉장히 그렇죠. 열심히들 하시잖아요. 유별나지. 네. 아니 그런데 뭐 다른 데도 아니고 하버드를 그것도 한 집에서 3명을 보내셨으니 다 보내신 거잖아요. 네. 자녀분은. 아니 야. 너무 놀랍습니다. 아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네. 사교육이 없었다는 거. 나도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 네.
저는 지금 이게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나도. 한인 사회에서도 지금 이 아이들 사교육 없이 3명의 아이를 하버드에 보냈다는 거가 뭐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사교육이라는 게 네. 미국에서도 사실은 있대요. 그럼 있지. 네. 근데 사교육이 없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 제가 좀 해주세요. 네. 오해를 많이 받아요. 네. 어떻게 하버드를 3명 보냈다고 하니까 어떻게 엄마가 공부를 얼마나 시켰길래 그리고 사교육이 얼마나 비싼데 그 애들 3명을 다 사교육시켜서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3명씩이나 갔나. 목사 집안에서. 네네. 네네네. 그리고 또 얼마나 애들을 잡았나 엄마가. 그런 굉장한 제가 그 오해를 받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공부를 잘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예. 그렇게 애들을 막 억지로 데려다가 막 공부까지 시키면서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즘 엄마들 굉장히 똑똑하시고 네. 많이들 아이들 본인이 직접 가르치시잖아요. 네, 네, 저는 네. 그렇게까지 똑똑해서 막 할 수 있는 엄마가 아니에요. 어. 그리고 이제 사교육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네. 가난한 이민 목회자의 아내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이들을 사교육시킬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 책 리뷰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나는 이 책을 360페이지를 읽는 동안 사교육을 한 거를 했다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어느 곳에서도. 네. 이렇게 리뷰 저런 것도 있잖아요. 주신 입시 분. 컨설팅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있죠. 예? 네. 근데 그런 것도 안 받았어요? 네.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 허기가 그래 목회자가 되면서 그걸 어떻게 받아 그죠? 학원도 못 보냈는데. 그러면 사립고등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죠. 네. 일반 공립학교. 꼭 자 그렇다면 학비 안 내잖아요, 그죠? 아빠를 닮았나요, 머리가? 결론은 그거네. 아니,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아빠 닮아서 저기 있잖아요. 엄마는 공부를 못하셨다고 첫째 딸이 하버드 갔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 이거 돌연변인가? 예, 지금 그 얘기 했죠. 어. 저희 남편이랑 저랑 어.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하면 저희 네. 둘이 쳐다보고 돌연변입니다. 고개를 끄덕. 그렇지. 그래. 돌연변이 하나 나올 수 있지. 있지. 예. 근데 그래. 둘째를 갔어요. 네. 근데 둘째도 그러면 제가 돌연변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고개를 갸우뚱. 그 말이 맞을까? 그런데 이제 셋째가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면 네. 그분들은 다 아니래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셋 다 갔으면 부모가 돌연변이지. 그러면은 뭔가가 다른 거죠. 네, 네. 다른 집하고 다른 거죠. 네. 네. 야, 그러면 네. 그 얘기 뭐가 좀, 달랐을까요? 이제 그 얘기 좀 네. 들어요. 네. 아이들을 이제 목사 이제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우리가. 네. 26년 전에 네. 미국은 왜 가신 거죠? 이제 남편 유학 공부를 더 목회. 하려고. 저 신학 공부. 네, 신학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갔어요. 결혼하고 이제 가셨어요? 네, 두 네. 딸을 데리고.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목회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서 지금까지 26년째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공부라는 게 이게 시키는 거잖아요. 네, 네. 어렸을 때부터. 네. 근데 어떻게 시키셨어요? 어떤 학습이 들어가기 전에 네. 일단 그 안에 마음 안에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저희가 다른 게 있다. 내가 네. 진짜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하버드 보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요. 정리해 보니까. 그러니까 달라서 갔어요. 미국 사람과 달라서 갔어요. 그거 무슨 얘기일까요? 얘가 이제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서예요. 그 유치원 때인데도 이제 미국은 이제 공부를 하면 그 공부한 내용을 집으로 보내줘요. 그날 공부한 거 그날. 보내줘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뭘 했습니다. 했는지. 근데 우리 아이 그 공부한 내용을 보는데 이름이 우리 아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근데 이름이 지혜민. 혜민. 근데 해민지 이렇게 이제 영어로 나와야 되는데 로즈라고 돼 있어요. 장미.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야 이거 네 거 아닌데 갖고 왔어 이거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네 거 찾아왔더니 우리 딸이 저를 못 쳐다보고 엄마 그거 제 거 맞아요. 로즈인데 했더니 맞아요. 제가 영어 이름 줬어요. 선생님도 좋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죠 이게. 다 백인들이고 다 자기랑 다른 미국 사람인데 자기 혼자 검은 머리에 다르게 생겼으니까 미국 이름이라도 영어 이름을 지으면 미국 사람들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유치원생이. 예, 유치원생이. 네.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생각을 했어요. 아, 얘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이렇게 어떤
주저하고 그리고 자꾸 그 사람들처럼 되려고 하는구나. 음. 근데 아이한테 이때부터 잘 가르쳐야 되겠다. 다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 다른 건 나쁜 게 아니고 서로 틀린 거는 그 서로 좋아할 수 있는 거고 다른 것도 아름답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얘가 주눅들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예.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름 다시 그러면 해민지로 바꿨어요? 예, 그렇죠. 로즈 안 쓰게 하고? 안 쓰죠. 네. 지금까지 안 쓰죠. 안 써요? 그러면은 아이가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국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예, 우리 네. 한국인 가족이 미국 안에 들어가서 다른 건데 네. 그걸 이상하게 니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네, 자꾸 네, 네, 심어주신 네, 거네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네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알려주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결론은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예. 너는 이런 존재고 너는 예.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는 예.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하나 더 첨가하면 너는 한국인이고 네, 그렇죠.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있지만 너는 넌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니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안 된다. 근데 네. 사모님, 그 우리가 보통 미국에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그러면 이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피해서 미국 사람들이 있는 데로 들어가요. 맞아요. 예. 네. 그 전에 그랬어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일부러 영어 이름 짓고 네. 그들하고 영어로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그 사람들하고 물론 지내는 거죠. 네. 근데- 화장법도 미국식으로 어, 바꾸고 네. 막.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모님 생각은 우리하고 반대네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잘해도요 우리 아이들이 막 영어를 너무 잘하고 막 네. 미국 사람처럼 행동을 해도 그 사람 눈에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동양인이에요. 근데 뭐 그거를 굳이 그 사람들처럼 하려고 하는 게 더 우스운 거죠.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한 걸 존중해요. 그리고 다른 걸 좋아해요. 다 모든 게 획일화돼서 똑같다라고 느끼지 않는 거죠. 네. 오히려 쟤는 동양인으로서 한국에서 쟤다운 것이 아름답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존경해요. 너는 이 점에서 나랑 다르구나. 그럼 난 너로부터 이걸 배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다른 것에 대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회더라고요. 그렇게 정체성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모님? 정체성을 강조한 이유는 애나 어른이나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삶의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삶의 목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살지도 알게 되잖아요. 예, 예. 우리는 항상 가르치는 게 삶의 목표가 생기면 그거를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삶의 모습이나 형태와 목표가 바뀌게 되잖아요. 이타적. 이타적인 삶. 예수님처럼. 예, 예.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정체성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지금 포커싱이 맞춰졌는데 네. 훈육도 네. 어떻게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렇죠. 어떻게 네. 했어요? 훈육. 이거 중요하지. 훈육은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훈육하면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생각이세요? 이리 와. 이리 와. 그리고 회초리 하나 딱 들고. 너 몇 대 맞을 거야? 네, 네가 잘못한 게 뭐야? 예. 예. 너무 자연스러워 지금. 자 앞으로 그러면 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 이런 거죠. 이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하면은 네. 이제 그렇게 훈육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훈육하시려는 엄마도 그렇고 훈육에 대해서 이제 훈육을 받으려는 아이들도 아 우리 엄마는 너무 엄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돼요. 네, 근데 네. 부모님들이 훈육하면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훈육을 쉽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울타리를 만드는 거. 울타리. 예. 근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젖소가 울타리 안에 있는 젖소가 있고요. 네. 울타리가 없이 방목하는 젖소가 있어요. 네. 그냥 막 뛰어노는 젖소. 그러면 이 양쪽 젖소 중에서 어떤 젖소가 더 우유를 많이 생산할까요? 그거 안 짜봐서 모르네. 네. 근데 이제 이걸 연구하신 분들은 네. 울타리 안에 있는 젖소가 더 많이 우유를 생산한대요.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네네. 그러니까 편안하고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아. 안정감이 있고
밖에는 사자나 그런 누가 올지 모르고. 짐승들 예. 곰이 나타나서 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네. 편안하게 울타리로 자기를 막아줘. 그렇군요. 그것도 똑같다 이거죠, 훈육도? 네,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건 울타리를 해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예. 보호도 해주고 안정감도 주고. 근데 이제 그 울타리를 어떻게 울타리를 세우냐는 게 문제겠죠. 예를 들면 엄마가 폭군처럼 나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라는 것이 훈육인데 네. 그 훈육은 엄마의 철학과 가치 속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 이제 뭐는 해야 되지, 뭐는 안 해야 되지, 그다음에 어떤 거를 해야 되지. 이거는 사람의 윤리와 철학과 그거에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네네. 크리스찬이니까 그 우리가 쳐놓는 울타리는 크리스찬적인 그렇죠. 규범과 윤리와 가치와 그것 속에서 정해지게 되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자, 아이들이 예. 뭐 엄마가 이제 훈육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따라주는 날, 뭐 애들 그 컨디션이 좀 좋은 날은 좀 따라주는데 어떤 날 예. 자기들의 마음과 이게 안 맞을 때 있잖아요. 네. 훈육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애들이 네. 따라주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훈육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네. 일단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죠. 일단 대화를 하고 아이들이 엄마가 왜 그런 이유를 들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예. 얘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충분한 이제 그거에 따른 어떤 예라든지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아이들과 충분히 나눴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세 따님한테 절대 사주지 않은 게 있네요. 네, 뭘까요? 뭐예요? 스마트폰이요. 그게 미국에서 돼요? 미국에서 고고 3때까지? 네. 애들 뭐 이게 뭐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근데 예. 저기 SNS 이런 거. 네. 그래요? 아, 그렇게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을 고 3때까지 막으신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어렸을 때는 TV를 제한했고요. TV? 네. 어떻게 제안했어요? 일주일에 2시간 정도 보게 했죠. 예, 네. 예.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엄마가 보는 앞에서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그때 사주는 거로 우리 집 아까 말한 그 울타리와 같은 그런 규칙을 정한 규칙. 거죠. 네. 예. 그렇게 정했고 또 아이들은 또 잘 따라줬어요. 저희 큰애가. 그러니까 동생들도 우리 집의 관습에 따라 그렇다 그러면 다 이해하고 생각을 이제 그거에 이제 적응을 하고 했죠. 그리고 아니, 예. 네. 일단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막 다들 너무나 민감한 반응들을 하시니까 제가 근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건요.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에요. 사실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문제일까요? 이건 내가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스마트폰을 주는 거는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의 결단이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네. 우리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애들은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봐요. 맞아. 예. 맞아. 네. 그러니까 부모가 인식해야 돼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주면 안 되는 거라는. 네네. 그 인식이 있으면 그거를 실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처음에는 뭐 반항하죠.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내 친구들 얘기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교육 속에서 자란 저희들 아이들한테 제가 엄마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다. 어떻게 스마트폰을 안 주냐.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런 얘기들을 엄마가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더 난리예요. 예. 그건 주면 안 되지. 오. 절대 주면 안 되지, 엄마. 저희 막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 갈 때 이게 미국은 대학 에세이가 중요해요. 에세이. 그렇죠. 에세이. 예. 근데 그 에세이 제출에서 자기가 스마트폰 없이 살았던 생활에 대한 주제를 썼어요? 가지고 그걸 에세이를 썼어? 썼어요. 와, 그래서 통과가 된 거예요. 큰 몫을 차지했겠죠? 예. 네. 아니 근데 요새 이제 다들 이렇게 무슨 모임도 그렇고 무슨 네. 과제 같은 게 팀워크, 팀워크. 예, 네, 이게 예, 이제 예. 그 소위 말하는 SNS 상에 이렇게 네. 무슨 뭐 그 네. 그룹을 만들어서 그렇지. 너 이거는 네. 너는 이거 맞고 너 이거 예, 맞고 예, 그래갖고 예. 애들이 그걸 빌미로 네, 맞습니다. 엄마 내가 공통 이것 과제. 때문에 과제를 못해 막 이러면서 나는 이거 써야 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어떻게 그건 그래서 이제 해결했어요? 아이들이 그룹 프로젝트 할 때 친구들이랑 연결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우리 아이가 와서 그래요. 엄마, 내 친구들이 불편해하네. 나랑 실시간으로 이게 소통이 안 된다고.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네가 아이들하고 더 빨리 네가 먼저 네가 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실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서 보잖아요. 네. 그러면 만났을 때 얘기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는 연결 안 되지만 컴퓨터로 연결되니까 네가 그때그때 들어가서 보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불편을 하지만 내가 하여튼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아이한테 네. 익숙해지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항상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 네네. 아이들도 너한테 그런 것도 맞춰주고 할 거다 이렇게 네. 해서 아이들이 지혜롭게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아까 저기 TV를 2시간을 제한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어렸을 어린 아이들. 때는. 예, 예. 아니 저기 왜 꼭 그 2시간이라는 시간 그것도 일주일에 하루에 2시간도 한국 엄마들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틀어놓으면 편하거든. 네, 그렇죠. 틀어놓으면 애들이 앉아있고 안 어지르고 안 떠들고 그러니까 틀어놓으면 앉아서 TV 보면서 밥 먹고 특히 이러니까 저기 편하니까. 그 캐릭터 방송 그렇죠. 아이들 예. 그거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그게 이제 또 애들한테 학습이 된다 그래가지고 특히 영어로 하고 막 이러면 더 예, 좋아하지. 이런 걸 틀어주는데 왜 그걸 일주일에 2시간이라는 시간으로 제한을 하셨던 거예요? 그냥 이제 아이들이 그 이제 저도 처음에 미국 가서는 좀 유혹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먼저 유학 오신 분들이 TV를 틀어줘라. 그러면 애들 귀가 뜰 그렇지. 거다 영어. 영어로. 아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구나. 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네. 그랬는데 제가 고민을 살짝 했죠. 그렇지만 TV가 아이들한테 주는 영향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네.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TV는 어떤 이렇게 화면이 정지될 때 한 화면으로만 보이지만 그게 한 화면이 정지될 때까지 한 30번의 것들이 이렇게 막 획획획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서 한 화면이 정지돼서 우리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거에 익숙해진 애들은요. 책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읽는 거를 지루해서 못 읽어요. 그게 이제 지루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TV를 한 2시간 봤잖아요. 네. 예. 그럼 엄마들 생각은 그래요. 아마 2시간 딱 보고 그다음에 딱 뭐 수학 공부하고 뭐 영어 공부하면 되겠지. 하지만 이 TV에 2시간을 몰입해서 보던 아이가 그다음 스케줄에서 바로 또 딱 공부에 몰입하기가 되지가 않아요. 아, 그 뭐 잔상에 남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에너지가 남는구나. 그리고 몰입이 빨리 안 돼요. 이제 TV 2시간, 일주일에 2시간이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도 없고 뭘 하면서 지내요 애들이? 그럼 애들이 그 시간을? 심심해야 돼요. 심심하죠. 할게 심심해야 없어야 돼요. 돼요? 할 게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다음에 심심하고 뭐 할 게 없으면 이제 둘러보겠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동생들이랑 서로 나이 차이가 있어도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동생들하고 놀고 장난치고 장난감 있으면 장난감 만지겠죠? 그러고도 더 심심하면 옆에 있는 뭐 책 같은 거라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책이 나오네요. 책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저희 이제부터 집은 책이 나오네요. 네. 책을 얼마나 읽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심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놀다 지쳐서 그러면 책을 보게 되면 이제 뭐 하루에 뭐 몇 시간이고 뭐고 상관없죠. 그리고 이제 일단 아이들이 책을 볼 때 자기가 글씨를 못 깨우칠 때는 자기 혼자 못 보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조금 작정을 하고 읽어줘요? 읽어줬어요. 많이. 예. 아. 한 명당 하루에 한 2시간? 한 명당이요? 예. 6시간을 읽어주셨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수준차가 일단 있으니까. 아이들이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큰애가 한글을 읽힐 때까지 2시간 읽어준 거죠. 네네. 그리고 큰애가 한글을 읽고 나면 이제 자기가 읽죠. 아, 예. 그다음에 이제 둘째가 태어났으니까 둘째도 그런 식으로. 어. 막내가 태어났을 때가 제일 문제였어요. 어. 왜냐면 막내는 제가 바빴거든요. 어. 교회 목회도 해야 되지. 네. 아이들도 벌써 이미 2명이 있지. 그렇지. 또 그때 또 이제 유학하는 저희 남편 또 내조도 해야 되지. 여러 가지가 공부하는 남편도 내조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예. 아이들한테 일을 줬어요. 엄마가 다 못 읽어주니까 언니가 너희들이 동생에게? 예. 언니들이 너는 오늘 20권, 너는 10권 이렇게 동생한테 읽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걔가 한글을 읽을 때까지는 이제 막내는 언니들하고 제가 읽어준 거죠. 네. 주로 할 게 없어서 심심해서 텔레비전마가 핸드폰 없어 뭐 전자기기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 끄고 놀다 그것도 심심하니까 책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이 몸에 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습관도 배지만 네. 일단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요? 어떻게 하면 책을 읽게? 이런 질문 많이 네. 하세요. 그런 그럼 제 질문 많이 대답은 굉장히 네. 간단해요. 네. 많이 보면 잘하지. 많이 보면 책은 많이 보면 지식이 쌓이고 공부도 잘하게 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애들이 많이 볼 수 있냐? 네. 그 방법은요. 네. 애들이 책을 볼 때 이거를 놀이로서 생각하면 돼요. 노는 거로. 놀이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놀이로서 생각하게 하냐 책을. 그런데 그건 뭐냐면 아이들한테 책 읽는 거를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요. 이게 내가 꼭 읽어야 돼. 엄마가 막 강압적으로 하니까 읽어야 돼. 성경책도 엄마가 자기 전에 꼭 읽으라니까 읽어야 돼. 이렇게 강압적인 것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숙제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이제 편하게 니네들이 그냥 책 보고 심심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컴퓨터 뭐 TV 이런 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네. 엄마 아빠가 책 보고 있고 그러면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서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읽게 되고 책의 재미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매일 이제 도서관을 데려다 주면 또 도서관에서 또 책을 보게 되고. 네. 그때부터는 이제 영어가 눈에 들어오나 보죠, 그죠? 그렇죠. 이제 큰애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보는 책들은 영어 책이었죠. 그렇죠. 근데 얘는 이미 한국말은 다 하고 왔고 그리고 글도 다 깨우치고 왔고 그리고 엄마가 한국말 책을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집에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가 또 튀어서 영어가 될 때부터는 이제 도서관에서 영어 책을 사다 보기 시작했죠. 영어 책을 이제 빌려다가. 네. 자, 지금까지 공부에 대한 얘기는 한 번, 뭐 학교 성적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학교 성적은 네. 그 관심을 안 가지셨어요? 거기 연연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학교 그렇죠. 성적? 그냥 네. 성적표 오면 그냥 이렇게 보고 잘했네 그러고 왜냐면 그게 아이들한테요. 네. 아이들이 엄마가 막 성적이 예민하고 그래서 너는 요번에 어떻게 했어? 걔는 몇 점 맞았대? 이렇게 예민하게 보인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엄마는 나를 이렇게 어느 정도를 해야만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하면 아이들에게 오해가 되는 거잖아요. 아하. 나는 너 자체로 사랑하는 건데 네네. 그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렇다고 또 칭찬을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잘했으면 잘했다 칭찬은 하지만 제가 그거에 예민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예. 네.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가 생각하는 그 독서 그다음에 훈육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사춘기가 와요. 그렇죠. 모든 것에 반항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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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니 아이들이 무슨 죄야? 아무리 착했던 애도 네. 왜 엄마가 엄마 맘대로 해? 뭐 이러면서 그렇지. 방문 딱 닫아버리고. 그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야. 이거는 그렇죠. 순전히 호르몬. 호르몬 때문이야. 호르몬 네. 때문에 이 그죠? 정신이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청소년. 그러니까 이제 이 사춘기를 좀 유초동부 부모님들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네네. 반드시 오죠. 일단은 이제 거꾸로 훈육을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그 이제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아이들이 잘못하는 그 수준의 범위가 굉장히 또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설 때 있어요. 확대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거짓말도 정말 남을 해치거나 정말 무서운 거짓말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땐 귀엽게 네네네. 하다가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렇게 되면 갑자기 어떻게 돌변해요. 그렇게 다정했던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그렇게 갑자기 막 빗나가고 정말 심한 그런 어떤 잘못들을 하니까 놀래갖고 엄마 아빠도 이제부터는 애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돌변하니까 그렇게 다정했던 엄마 아빠가 나를 다 이해했던 엄마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니까 아이들도 적응을 못하면서 부모님과 이렇게 더 반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초동부 때는 좀 엄격하게 안 되는 거 안 된다. 되는 건 되는 미리. 거다. 미리 그렇게 그 울타리. 예, 그 울타리를 쳐서 그렇게 네. 잘 엄하게 하시다가 좀 엄할 정도로 예.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천천히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훈육을 거의 안 하신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하지만 이제 방법이 좀 다르죠. 아이들이 어떤 이제 크면은요. 네. 제가 울타리를 해놓은 거에 대해서 타협을 해요. 예를 들면 협상을 해요? 그렇죠. 어어어. 오는 거죠. 엄마, TV 이제 내가 컴퓨터를 봐야 되는데 학교에서 숙제가 TV를 이제 제한하고 컴퓨터도 제한하니까 다큐멘터리를 봐야 되는 숙제가 있어. 그렇지.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래, 그렇게 리포터 쓰는 오죠. 그러면 거기서는 말도 안 돼. 그러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걔가
저로부터 얻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라고 네네.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미국 문화에서 밤샘 파티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슬리버버, 네. 파자마 데이. 파자마 파티. 네. 그럴 때 이제 저희 집은 그게 안 됐거든요. 네. 아, 남의 집에서 자고 오는 건 안 자고 돼요. 오는 거는 안 됐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룰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 엄마한테서 또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 룰을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고 지키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저한테 와요. 저한테 와서 엄마 나 이렇게 친구 생일 파티인데 내가 그렇지만 내가 그 집에서 자고만 안 오면 되잖아. 예. 그러면 나는 그냥 12시까지만 있다가 내가 올게. 그렇게 이제 저한테 협상을 걸죠. 그러면 제가 그때는 오케이. 그러면서 그 협상을 들어주고 네. 그게 타당하고 걔가 말하는 게 맞으면 어. 그것들을 이제 들어주고 되도록 그 아이의 생각을 예. 이제 들어주면서 타협점을 찾아갔죠. 네. 아, 갈등이 생기면 예. 그걸 갖다가 그냥 끊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떻게 네 나이 선에서 될 네. 수 있는 방향으로 타협점을 만드는 거군요. 왜냐면 이제 대화가 될 나이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사모님 이제 신앙 얘기 좀 할게요. 네. 아이들 신앙 교육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 정체성을 알려주려야 되니까 네. 저희가 작심을 해야 될 게 있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죠. 근데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른 거예요, 저희들은. 어. 미국 분들은 이제 네. 저희는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교회 안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1년에 2번 오시는 분들도 부활절, 많거든요. 성탄절. 예.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안 되지. 그러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고 특히 이제 주말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놀 생각에 어디 파티도 다니고 가족들이 모임도 가고 그러려는 캠핑도 가고. 문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거는 주말을 잘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거는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가는데 예배의 종류를 따지지 않았어요. 어른 예배든 아이들 예배든 영어 예배든 한국말 예배든 뭐 속회든 구역 예배든 선교회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지 아이들을 다 같이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되면 한국어 교육 이제 엄마랑 같이 하고 이러면서 이제 주말을 이제 가족들과 또 같이 하는 시간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시간.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예를 들면 뭐 바이올린을 1년 준비했어요 컴피티션을. 근데 그날이 주일날 컴피티션 대회가 잡힌 거예요. 그럼 네. 못 갔어요. 예배가 예. 우선이라. 네, 그러면 안 보냈어요. 그리고 못 하고 이제 다른 거를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 그거를 1년 준비했으니까 거길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양보 안 했다 이거죠. 네, 예. 어,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 철저하게. 덕분에 다른 애가 1등했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훈육,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네. 신앙 그것까지 이제 키웠어요 어렸을 때. 자, 이제 하버드 얘기 좀 할게요. 네. 하버드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 저 부모님들 생각이었어요, 아이들 생각이었어요? 아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생각이 없었죠. 없어요? 네? 근데 어떻게 갔어요? 그러니까 첫애가 갔을 때 저희 애는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버드를. 그래. 그 당시에는 다른 학교가 자기가 그냥 이제 하버드는 감히 생각도 못 하고 예. 다른 학교가 관심이 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여기도 그렇지만 이렇게 처음에 쓸 때는 많이 쓰잖아요. 예. 이제 수시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저희도 이제 많이 쓸 수 있었어요. 기회가 그래서 많죠 미국은. 네, 여러 개를 쓰는데 그 중에 하버드는 생각하지 않고 있길래 제가 어차피 쓰는 거니까 그냥 하버드도 지원해 보면 어떻겠니? 그러면서 기대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다른 학교 쓰는 거와 함께 그냥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어플라이 한 거예요, 그냥 네, 네, 응시를 네. 했는데. 네. 그러면은 거기서 연락이 뭐라고 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합격자 발표회 때 합격이 된 거죠. 처음 합격자 발표회 때 제가 같이 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한테 괜히 엄마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를 주면 아이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면 좀 프레셔를 받고 그럴까봐 제가 일부러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면서 시내에 나갔어요. 일부러 나갔어요. 네, 그런데 네. 연락이 왔더라고요. 엄마 합격했다고. 울면서 왔더라고요. 근데 미국이라는 데가 우리하고 좀 입시 제도가 달라서 네. 우리나라는 성적 위주로 이제 뽑잖아요. 네, 네.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적이 좀 떨어져도 이런 아이들의 앞날 비전을 보고 네. 뽑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하버드라는 데, 아이비리그라는 데는 네. 미국 사람이라도 네. 미국 시민권자라도
등록금이 비싸서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걸 해결하셨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미국 그런 좋은 학교들은요. 네. 좋은 사립학교 꼭 하버드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미국의 네. 많은 좋은 학교들은 명문 사립. 예, 그런 게 장학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네. 장학금의 기준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성적 장학금이 아니에요. 네, 네네네. 성적 장학금이 아니라 파이낸셜 에이드라고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소득이 적으면 네. 일단은 그 아이를 뽑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부모의 재정 형편과 상관없이 그 아이가 훌륭해서 뽑았어요. 네. 그러면 그 뽑아놨는데 그 아이가 재정이 부모님이 어려워요? 재정이 어려워요. 네. 그러면 학교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케이스로 셋다 갔어요. 네, 네, 셋 다. 네. 예. 아니 그러면 와 지금 뭐 이게 착착착착 이제 뭐가 들어맞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장학금이라 그래요. 네. 그죠?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첫째 아이가 네. 그 아까도 우리 입시 제도가 성적 위주가 아니라 네. 그 하버드에 붙었잖아요. 예. 가장 붙었던 중요한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뽑힌. 예, 네, 예. 뽑힌. 그거는 하버드뿐만 아니라 미국 사립 대학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네. 다양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 똑같은 인간만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네. 다 다른 사람. 어떤 경우에는 홈레스도 뽑아요. 네, 네. 어떤 데는 어느 나라의 왕자 공주님도 뽑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다양한 사람. 그러니까 저희 아이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 사람처럼 미국 사람과 다르게 뽑아 다르게 교육했잖아요. 그런 다양성에 좀 맞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이제 학교 그 어플라이 할 때 가장 물어보는 에세이 뭐냐면 넌 누구냐는 거예요. 오. 정체성. 너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그 교육은 뭐 옛날부터 했었으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건 뭐냐면 네가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주고 다른 커뮤니티한테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냐는 가능성을 봐요. 네, 네. 오, 예.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에서 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계속 심어줬던 그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그러니까 하버드를 가게 하는 밑거름이 됐던 거네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네. 우리나라 이제 입시 제도하고는 좀 다르지만 네. 정말 그 명문 대학이라든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크리스천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우리 믿는 어머님들에게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꼭 강조해요. 네. 이제 첫째. 두 마리 토끼라고 그러거든요. 네. 표현을. 네네네. 그게 이제 신앙과 교육인데 네. 이제 이 두 마리를 다 잡아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되거든요. 근데 가끔씩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하나님께 맡기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다 사랑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잖아요. 예. 그럼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지. 그거를 하는데 그런 시점에서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못 하잖아요. 네네네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거는 맡겨야죠. 어.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만나 주시도록 은혜 주시도록 그걸 왜 기도하고 맡기고. 예. 근데 교육이란 파트는 뭐냐면 우리가 뒤에 이제 신명기의 뒤에 보면은 그 말씀 뒤에 너희 자녀들을 가르쳐라. 뭐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손목에다도 메고 말씀을 네. 미간에다도 예. 붙여서 말씀을 가르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게 교육이라는 건데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웃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예.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중에 나는 하나님께만 맡겼다 이래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어머님 중에 또 나는 지금 교육으로 아이들이 지금 급하니까 대학 입시가 급하니까 일단 급한 것부터 하고 신앙은 나중에 한다 그러지만 대학 가서 가라. 대학에서 이제 하라고 그러지만 네네. 그게 또 말도 저기 안 한 게 신앙을 만약에 놓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일단은 목표를 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믿음 안에서 자기가 누군 줄 알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자기 목표가 생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해요. 네, 맞아요. 아. 공부해야 될 이유를 음. 부모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서 찾아요. 나는 맞아요, 이런 맞아요. 사람이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난 그러니까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아이들이 신앙을 가짐으로써 공부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더 좋은 결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과 교육 예. 두 가지를 다 잡는 어머님이 되시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아, 힘이 됩니다. 오늘 사모님 얘기 들으니까 네.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저 얼마나 평범한지 몰라요. 다 아이, 하실 수 중요한데 있어요. 너무 다 커버렸네. 아, 나 지금 중1 막내 하나 보고 있어야 되겠다. 아유, 알겠습니다. 지금도 안 늦은 거예요, 그죠? 네, 우리 네. 저 네. 우리 저 학부 형님들도 그죠? 네네, 그럼요. 그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네, 그래요? 네, 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보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신앙교육하면서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본인들의 어떤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 속에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 자라면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 못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와 같이 그런 함께 아이를 그런 마음으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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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멀리 미국에서 오셨는데 또 이제 가셔야 돼요, 그죠? 네. 그다음에 강의 요청이나 간증 요청 있으면 또 오셔야 돼요. 더 바빠지실 것 바빠지실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예, 예. 나와주셔서. 신활경 사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돼야죠. 네, 그럼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교회 가서. 여러분이 배부른 게 좋아요? 자녀가 배부른 게 좋아요? 여러분이 예. 잘 되는 게 좋아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아요? 네. 여러분 생명이 귀합니까? 자녀 생명이 귀합니까? 네. 저는 그것도 그 비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달란트, 맡기신 달란트 그렇지. 있잖아요. 예. 자녀도 나에게 달란트가 아닐까. 그런데 그 달란트를 정말로 어떻게 잘 키워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지 그 달란트를 그냥 묻혀만 두고 아니면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것도 네. 아니고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훈육은 하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과 함께 그럼. 이 세상에 그럼.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지에 대한 가치도 심어주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보다 자식이 잘 되길 원하신다면 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게 정답입니다. 네, 네.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네. 자, 오늘 저희 CTS에서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복음. 네. 네. 지금까지 여태까지 했던 얘기입니다. 음. 복음으로 세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세우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많은 정보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다 퍼드릴게요. 네. 전화 주세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